다음 패널 소개를 하겠습니다. 워터루 대학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유병욱 씨는 현재 뱅크 오브 몬트리올 캐피터 마켓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입니다. 그 외에는 프리랜서로 iOS 디벨로퍼로도 활약 중인데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현재 코로나19가 캐나다 대기업 근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전망은 어떠한지 나눠줄 예정입니다. 초중고 학창 시절을 중동 이란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글로벌한 배경을 가진 유병욱 패널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병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한 IT 업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업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워터루 대학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었고, 이제 코어 프로그램인지라 이제 SAP, 블랙베리, 로저스 등등 여러 회사에서 코업으로 이제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스코샤뱅크에서 2~3년간 일하다가 좀 더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원했고, 당시에는 이제 비즈니스랑 파이낸스 쪽에도 좀 관심이 생겼어서 지금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포지션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iOS 앱 개발 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BMO에서 이제 캐피털 마켓의 리스크 디비전에서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이제 비즈니스 팀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이 두 팀 간의 이제 요구사항 분석, 개발 등등에 있어서 이제 징검다리 역할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직종상 이제 다른 팀들이나 이제 팀 내부적으로나 다른 팀들이랑 이제 미팅이 많이 있는데, 이제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코로나 전에는 이제 대면으로 많이 했었고, 이제 스카이프로 컨퍼런스도 했었고, 이제 다른 건물로도 이제 다른 건물에 있는 오피스에도 이제 하러 갔었는데, 이제 했었고, 이제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일 외에도 이제 사이드로 이제 프리랜싱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iOS 앱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원래부터 집에서 재택으로 했던 거라 이제 코로나랑 큰 영향 없는데, 이제 락다운이 처음 시작된 이제 3~4월에는 이제 게임 앱들이 다운 수가 조금 더 올라갔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이제 BMO는 이제 적어도 저희 팀은, 저희 디파트먼트는 이제 3월 중순 말경부터 이제 완전히 재택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4월쯤에 제 모니터를 픽업하려고 갔을 때 찍은 건데, 이거 건물 들어가는 것도 이제 막 여러 가지 허락을 받아야 됐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재택근무는 아마 내년 4월까지는 이제 적어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슬라이드는 제가 연말까지인 걸로 썼는데, 이제 또 어제 이제 4월까지라고 연장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엔 이제 6월까지라고 하다가 재택이 맨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9월, 12월, 그 다음 이제 4월로 계속 이제 연장이 되네요. 계속 이게 상황의 악화됨에 따라. 예.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사진은 제 책상이었는데, 이제 일할 때 회사에서 일할 필요한 장비들 이렇게 모니터나 키보드 등등 구입을 위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많지 않지만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이제 주변에 몇몇 회사들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 건물 전체가 이제 플렉시블 시팅으로 바뀐다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돌아가며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출근도 아마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제 미팅이 있을 때 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고, 이제 지정된 자리가 아니라 그때 이제 필요한 자리나 나가는 자리나 미팅룸에 가서 이제 플렉시블하게 아마 바뀔 거라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저희는 모든 이제 미팅들이나 그 온라인 이벤트들도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고요. 저희는 주로 스카이프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고 있고, 왓츠앱도 이제 왓츠앱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급한 일들은. 그리고 다른 테크 회사들은 뭐 줌이나 슬랙 등등도 이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IT 업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릴까 하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로의 변화가 이제 5, 6년 이제 빨라졌다는, 이제 확 당겨졌다는 그런 결과가 여러 군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거의 모든 게 이제 리모트로 변했고,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알려드릴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이제 각자 이게 클라우드의 중요성, 이제 각자 집에서 여러 군데서 일함으로써 이제 위치 제한이 없는 클라우드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성이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또 건물들도 심지어 빼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제 데이터를 다 아직까지 한 20% 정도만 회사들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제 옮길 게 많은데 이제 또 그만큼 옮기면서 데이터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늘어가고 있고, 이제 또 그 외에 또 이제 또 이커머스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AI와 머신러닝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챗봇이나 이제 프로덕트 추천이나 재고 관리 등등 이제 이커머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AI와 머신러닝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고, 예,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이제 온라인 쇼핑 매출이 이제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오프라인으로 쓰던 사람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만큼 더 그 커스터머들을 서포트 해야 되니까 이제 네, 그런 AI의 중요성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5G에 대한 중요성, 이제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들이 많으니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5G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캐나다랑 미국의 많은 테크 회사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저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네, 제가 본 결과 이제 70% 정도는 이제 내년 봄까지는 3, 4월까지는 이제 재택으로 한다고 하고 일단, 그리고 연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30% 정도는 이제 30% 정도가 이제 완전히 영구적 재택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네요. 근데 그 내년 봄에 돌아가는 70%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플렉시블 시팅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이제 건물도 뭐 이미 뺀 회사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또 이게 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인터뷰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봐도 이제 그리고 인터넷의 수치들을 봐도 이 수치가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성에 대한 또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재택하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늘어지고 이제 게을러지고 놀고 아무래도 또 이러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뭐 저도 솔직히 그런 걱정이 없진 않았는데 이제 은근 프로덕티비티가 이제 생산성이 올라간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처음엔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 적응되다 보니까 이제 커뮤트 하는 시간도 줄고 이제 좀 더 세이브되고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집과 일의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더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 좀 더 책상 앞에 많이 앉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산성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인터뷰들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주로 줌이나 구글 밋, 구글 행아웃 등으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새로 이제 인플로이로 뽑혀서 들어왔을 때 이제
모든 트레이닝이나 오리엔테이션 등등 다 온라인으로 되고 이제 새로운 장비들 뭐 랩탑이나 이런 그 외 등등 모든 장비들이 이제 직원 그 집으로 이제 배송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게 업계 실적률인데 여기 미국 기준인데 업계 실직률인데요. 그 보시다시피 검은색은 모든 업계 통틀어서 다 모든 업계의 실직률이고 이제 좀 연보라색 아래에 있는 게 이제 IT 쪽 실직률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3, 4월에 이제 처음에 락다운 시작됐을 때 이제 확 그 모든 업계에 있어서 통틀어 봤을 때 그 unemployment rate이 확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IT 쪽은 IT 쪽도 그 아무래도 IT 쪽 지장이 더 리모트로 대체할 수 있는 직종 특성상 이제 다른 쪽보다는 덜 타격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 4월쯤에 이제 좀 올라가는 걸 그 실직률이 올라간 거를 그래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또 잡 시장을 보자면은 또 근데 이번 쿼터에 이제 7, 8, 9월에 이제 잡 포스팅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7% 정도 이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이제 줄었다고 하고 그치만 이제 실직률은 9월보다 10월이 더 줄었다고 하네요. 이제 원래 3.2%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2.8%로 줄었다고 하고 실직률이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점차 나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회사별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우버나 리프트나 에어비앤비나 뭐 그 외 익스피디아, 질로, 옐프 그런 온라인 베이스인 필드 자체가 이제 좀 필드 자체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필드는 이제 많이 레이오프를 하고 지난 몇 달간 많이 레이오프를 했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아마존, 월마트, 뭐 샤피파이, 페이스북 등등 주로 이제 마켓 자체가 온라인 베이스인 곳은 오히려 반대로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하이어링 했다고 많이 뽑았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보자면 이제 올 상반기만 보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제 조금 아무래도 잡 포스팅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IT 잡이 그래도 5만 개 이상 포스팅 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네. 그리고 캐나다 전망은 괜찮은 걸로 이제 향후 몇 년간 이제 IT 업계 잡 전망은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꾸준히 수요도 있고 잡 포스팅도 있고 이제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성장이 좀 빠를 거라고 하기도 했고 이제 또 꾸준히 이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들도 이제 계속 조금씩 있고 이제 또 주변에만 봐도 이제 3, 4, 5월 초반보다 이제 지난 한두 달이 좀 더 많이 뽑고 하이어링하고 이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는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IT 업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고 이제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영구적인 것도 많고 앞으로 일하는 환경 판도 자체가 아예 바뀔 거라는 전망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물론 잡 포스팅도 이제 타격이 있긴 했지만 다른 인더스트리보다는 적었고 타격이 실업률이 그래도 앞으로 줄은 건 사실인데 잡 포스팅이 줄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회복을 빨리 해가고 있고 9월 시험만 봐도 빨리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꾸준히 업계 트렌드만 읽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거에 이제 좀 더 배우고 자기 자신을
경쟁력을 높이고 그렇게 한다면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병욱 패널님은 현재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라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은행들 중에 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대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 대기업의 근무 장단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무래도 큰 회사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안정성 이런 것도 있고 펜션 베네핏 등등도 잘 돼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물론 팀마다 다르지만 약간 아무래도 시간, 약간 칼퇴 같은 게 조금 더 가능한, 뭐 저희 팀은 안 그렇지만 칼퇴 같은 것도 가능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력서나 레주메에도 넣기 조금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취업 후에 학업이나 스펙 업그레이드를 위해 혹시 회사에서 베네핏을 제공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온라인으로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스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약간 뭐 테크니컬한 코스도 있고 뭐 넌 테크니컬한 뭐 코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공부하고 싶다, 따고 싶다, 뭐 시험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매니저한테 말하면은 그거에 따라 이제 관련되는 직업에 관련되는 거고, 이제 또 버젯에 맞는 한 케바케지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매니저 쪽에서 이제 트레이닝 코스가 좋은 게 있으면은 먼저 이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프리랜서로서는 또 디벨로퍼로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분야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간과 장소에 크게 코로나 전에도 이미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어디서든 뭐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좀 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종류의, 아무래도 회사 일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좀 일이나 다양한 필드 계통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테크니컬한 스킬들과 경험을 쌓으면서 좀 더 경쟁력도 계속 늘려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경력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은 이게 또 시간 관리, 이제 주말이나 저녁에도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시간 관리가 좀 가장 큰 단점이자 조금 쉽지 않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종에서 넘어가게 되는 다른 직종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저희 팀 보면 이제 다른 컨설팅 회사, 뭐 딜로이트, PwC, 뭐 KPMG 이런 컨설팅 회사로 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매니저 쪽으로 이제 관리직 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다른 팀, 이제 뭐 좀 더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쪽 관련된 팀, 그런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소수의 경우 이제 또 테크 회사 이제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이제 이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패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마케팅 인턴십, 그리고 항공정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패널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현재 센테니얼 컬리지에서 애니메이션 3D 앤 디지털 비주얼 이펙트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정환 교수님은 코러스 엔터테인먼트, 해치 스튜디오스, 라켓 사이언스를 거치며
애니메이션과 디자인에 관련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전문가이십니다. 학생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학과 설명과 더불어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도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애니메이션으로는 철콘 근크리트, 파프리카, 그리고 픽사에서 제작하는 단편 작품들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정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환이고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센티니얼 컬리지에서 애니메이션 3D와 DVFX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니얼 컬리지에서 가르친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20년이 좀 넘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덕분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하게 되어서 무척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초대해 주신 여러 진행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까지 방송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 3D 학과는 2년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하지만 속성으로 16개월 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과이기도 한데요. 이 학과는 디자인 과목, 캐릭터, 풍경, 3D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2D, 3D, 시각 효과, 단편 영상 제작 등등 전체적인 3D 제작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며 마지막 학기에는 포트폴리오 또는 데모리얼 작업과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 3D 학과 학생들 작품을 잠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3D 학과와 더불어 디지털 비주얼 에펙트 학과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각종 미디어, 영상 산업 실사 카메라로는 촬영이 불가능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산업 표준 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역시 2년 디플로마 과정이지만 애니메이션 3D 학과와는 다르게 실제 2년 동안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역시 마지막 학기에는 포트폴리오 작업과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컬리지들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분들은 스케줄된 수업 시간 전에 가르칠 수업 관련 노트나 이미 녹화된 비디오를 컬리지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이 미리 수업 전에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스케줄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줌이나 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수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업 중에는 기본 렉처와 함께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어사이먼트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주거나 여러 질문을 답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되며 수업이 끝난 후에 포털 사이트에 녹화본이 업로드됩니다. 학생들은 이를 수업 내용을 이를 이용해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컬리지 상황상 내년 1월 겨울 학기에도 계속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저희의 예상으로는 내년 새학기, 그러니까 2021년 9월경 에는 캠퍼스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려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지 좀 더 이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물론 이는 이쪽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두루두루 여러 곳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각각 회사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무척 다르고요.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이미 모든 아티스트들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 코비드 상황 중에도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스튜디오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아티스트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쪽의 많은 영화 촬영들이 지연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촬영이 재개되고 새로운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더욱 계약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채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모든 상황이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기에 많은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와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을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 덕에 이러한 기회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얼마나 더 많은 채용 기회가 있을지는 알기 힘들지만 최소한 이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갈 듯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쪽 산업 자체가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서 자택근무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더욱 많은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람,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의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늘고 있다는 점 등등 여러 이유로 현 상황에서는 이쪽 산업에 대한 미래를 무척 밝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도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자로서 보게 되는 현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트렌드가 궁금한데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이쪽 업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적지 않은 수의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한꺼번에 작업하는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에 직종에 대한 세분화가 무척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뭐 리깅 아티스트, 라이팅, 렌더링, 컴포지터 그런 식으로 되게 직종이 되게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따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자체가 이런 일 자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의 일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덕분에 포트폴리오 작업도 꽤나 정형화되어 있고요. 일종의 소위 말해서 약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레이트를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링이라든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작업한 캐릭터의 모델을 턴테이블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캐릭터를 모든 앵글에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이나 DBFX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고 싶은 직종의 세분화를 통해서 가장 가고 싶은 직종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포트폴리오 작업을 함과 동시에 그 작업 자체가 그 직종에 따라서 그것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과정에 학과를 공부하는 과정에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자기 자신이 알아내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졸업 후에 학생들이 구할 수 있는 직종 몇 가지 예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델러나 애니메이터 직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많은 수의 애니메이션이나 VFX, 그러니까 특수효과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곳에서 인턴이나 주니어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몇몇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메디컬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쪽으로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DVFX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게 꽤나 세분화되어 있고요. 대부분 졸업 후 특수효과 스튜디오에서 영상 제작, 회사에서 컴포지터나 아니면 맵 페인터, 그 외에는 FX 아티스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이나 물 그런 식으로 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효과들을 CG로 구현하는데 그런 작업하는 걸 FX 아티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자로서 온라인 수업을 요즘에 하고 계시잖아요. 필요한 장비나 또는 소프트웨어,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코비드 덕분에 캠퍼스 액세스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캠퍼스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컴퓨터라든지 저희들이 캠퍼스에 가지고 있는 신텍이라든지 여러 디바이스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컬리지에서는 리모트 시스템을 셋업을 해서요. 설치해서 학생들이 적당한 속도의 인터넷,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컬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에 있는 애니메이션과 DVFX 전용 컴퓨터를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마야나 후디니, 뉴크, 서브스탄스 페인터 등등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전용 라이센스가 학생들을 위한 전용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컴퓨터 사용만 되신다면요, 바로 이제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하셔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에 있는 컴퓨터를 따로 원격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 시 학생과 교수님 사이 대화나 면담은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 전에 많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예습을 목적으로 이제 비디오나 노트를 미리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것을 보고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수업을 하게 될지 미리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에 참관하게 되고요. 그 수업의 참관 자체는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줌 미팅 동안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좀 더 디테일한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작업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 약간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줌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곳곳 바로 교수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수업을 끝나거나 수업 전에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메일 아니면 디스코드 채널이나 아니면은 디스커션 포럼 같은 거를 만들어져 있어서요.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답변과 이제 질문들을 하는 식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내 애니메이션 및 스페셜 이펙트 관련 직업군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이나 DVFX 같은 업종 자체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그리고 변화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미리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는 쉽지가 않은 편인데요. 그리고 일 자체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것들도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모델러나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좋은 직종이죠. 많은 애니메이션 3D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통 자신들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터나 모델러를 가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그럴 것이 이 애니메이터나 모델러의 잡자 자체가 예술적이거나 약간 창의적인 거에 좀 더 관점을 두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테크니컬한 걸 많이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도 많고요. 인기가 많은 만큼 경쟁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채용이 되는 건 쉽지는 않은 편인데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리깅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한 3D 캐릭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뼈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테크니컬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스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에 따라서 인기가 없는 만큼 많이 그쪽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그거에 대한 인기가 없는 만큼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리깅 아티스트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대적으로 채용이 좀 더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항상 리깅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채용 광고가 뜨고 있고요. 지금도요. 영상 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부분 컴포지터나 맵 페인터로 가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펙트 아티스트,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물이나 불, 뭐 그런 자연적인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에펙트 아티스트 많이 하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일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돼 있고요.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수효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항상 채용은 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써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표시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행사 후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21일부터 진행되었던 인스타그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세 분에게는 50불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고요. 주최 측에서 행사가 끝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회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술적인 결함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어려운 시국에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코로나19 이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직접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식 더하기 정보 나누기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그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아리랑 코리아 TV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